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단가 산출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또 하나를 만드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 산출서 입력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잘랐거든요. 네, 잘랐는데, 자, 여기 단가 산출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만들 때 보면 안에 이제 지금은 제가 하나 이제 만든 형태가 요 단가 산출서 하나 안에 중기경비 한 개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별다른 이런 정렬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런 설명 부분. 그러니까 보통 요 하나의 단가 산출서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중기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정렬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중기경비에 대한 그 산출 금액들,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소개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떤 뭐 장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중기경비가.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빈칸 첨가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요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로 위로 올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런 뭐 1 해서 이런 타이틀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타이틀을 하나 적어 주시고요. 요 하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 보통 토목 형태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렬 부분. 자, 여기 이제 요거는 타이틀이고 타이틀 1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덤프 트럭. 요 내용은 요거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 내용, 요 타이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에 정렬 부분을 2라고 이렇게 주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상식도 같이 레벨을 정렬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여기서 예 하면 아래쪽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이렇게 쭉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갛게 하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산출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산출식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는 지금 이 항목 자체의 위치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산출식을 보면 t 나누기 해서 rt 곱하기 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t는 요게 적재 용량, 그리고 rt는 요거의 토속의 단위 중량. 근데 l은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l.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산식은 이제 산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산식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위치를 바꿨으면 이 산식을 다시 한번 써주든지 아니면 계산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색깔이 바뀌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제 입력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런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1 해서 들어갔고 덤프 트럭을 2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안에 내용이 그대로 이제 다, 이거는 제가 미리 보기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설명이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1 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아래쪽에 또 다른 항목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또 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2 한 다음에 뭐 어떤 내용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장비를 검색을 해서 중기경비 이러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지금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1 또 2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을 정렬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요런 내용들을 잠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트레일러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 하나 들어갔고요. 1 해서 레벨 2 이렇게 주면 2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런 레벨 자체가 요게 레벨은 5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단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또 1 해서 이제 요거는
크레인 트럭에 대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 해서 인력에 대한 거. 요를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레벨은 정렬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제가 만들던 부분인데, 제가 요거 화면을 다시 또 넓혀서, 자, 요 내용 자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20km, 운반 거리가 20km예요. 20km인데, 요거를 만약에 30km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값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이용해서 산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해지죠. 이렇게 해서 단산 복사 요걸 눌러가지고 하나를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20km를 이렇게 30km로 변경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타이틀이니까 요 안에 맞게끔 세부 내역들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30km 같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만 요 운반 거리만 3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나요.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변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식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똑같죠. 단 여기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운반거리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도로 상황이 또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이제 왕복 시간 부분들도 요게 이제 앞쪽에 요 앞뒤에 거 뭐 상관은 없어요. 요게 시속 이제 그 차량 속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적재 시에는 30km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차 시에는 35km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값들도 여기다가 변수화 시켜가지고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운반 거리라고 해가지고, 운반 속도라고 해서 따로 하나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빈칸 첨가해서. 빈칸 첨가를 하면 내가 이제 선택한 위치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할 기호는 일단 여기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용하셔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호들 있죠. 여기에 있는 기호들은 반드시 여기에 있는 문자하고 똑같은 문자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문자면 여기도 대문자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소문자 M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문자 M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산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소문자 K니까 아래쪽에 여기 산식 부분에 사용할 때도 소문자 K를 쓰셔야 돼요. 대문자 K만 써버리면 여기는 소문자 K고 여기는 대문자 K면 대문자 K를 찾게 돼요. 그래서 대문자 K가 없으면 아까처럼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가 떠요. 오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호를 입력하실 때는 요 기호 부분은 중복만 안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쓸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기호랑 똑같은 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V1 이렇게 해놨고요. 자, 적재시 주행속도. 요것도 지금 요 덤프트럭에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산식이니까 요 레벨도 제가 똑같이 2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재시 주행속도. 여기는 지금, 시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속. 그러니까 여기다가 30km.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빈칸 첨가. 요번에는 이제 공차시. 자, 요것도 정렬 레벨은 2로 해놓고요. 공차시 주행속도 요거는 35km다.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있는 산식을 자, 여기에 30이라고 적힌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V1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공차 부분 요 부분은 V2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싣고 갈 때는 30km고 이제 올 때는 35km. 그러니까 이제 운반 거리 부분도 여기에서 이제 여기 상단에 운반 거리 요거만 수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넓은 도로다 그러면 여기도 35km, 여기도 35km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알아보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변수화 시켜 놓으면 이제 값을 넣기도 좀 많이 편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또 만들었고요. 이제 거리가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지금 요거는 백호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요거 적재를 한 건데요. 요게 아니고 만약에 뭐 로더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해주셔가지고 요렇게 변경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적재 기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적재 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적재 기계에 대한 부분. 적재 기계에 대한 작업 효율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자, 요거는 로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품셈을 이렇게 보면 로더에 대한 그 작업 효율 적용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여기에서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 값 그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킹 용량. 로더니까 1.34 룹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버킷 개수. 적재기계의 버킷 개수. 요 내용도 품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 시간. 자, 요 부분인데, 요 내용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덤프 트럭에 실는 부분이니까,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지금 아까는 굴삭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회전 각도에 따라 가지고 나와 있는 값을 제가 그냥 입력을 한 거고요. 요 로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게 타이어식이냐 또 이제 요거 이제 담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어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1.8이라는 값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요 내용은 이제 폼셈에 딱 교정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운반 거리.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편도 주행 거리라고 해가지고 요거 8m로 표준 8m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요 내용도 이제 요 8m라는 거는 이제 품셈에 이제 표준 값으로 잡혀져 있는 거고, 요런 내용들도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조금씩 수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적재 기계에 대한 거는 다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수정하시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토탈 금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일단은 이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반 거리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안에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호를 요거는 이제 여기에 타이핑해서 이렇게 입력할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바로바로 입력된다는 거. 요 내용은 이제 아시고 계시면 여기다가 이제 쭉 추가해 놓고 이제 더블 클릭으로 계속 적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여기서 이제 빈칸 첨가가 편하다 그러면 빈칸 첨가로 해서 쭉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종기산식이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종기산식이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걸 누르면 요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장비 있죠? 그러니까 요 중기 경비 덤프트럭 15톤짜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 산출식을 이렇게 쭉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요 덤프트럭 15톤을 입력을 했을 때 요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제 따라오게끔 만들려면 그때 이제 요걸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요 중기산식 요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덤프트럭에 들어있는 이런 산초식을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중기산식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선택을 해줘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 이제 선택된 산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산식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예 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하면은 이 지금까지 작성했는 내용은 지금 이 덤프트럭 15톤, 운반비 요 항목에 대해 가지고만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중기산식 요걸 눌러 가지고 예 해주면 돼요. 또 예 해주면 이제 앞으로 덤프트럭 15톤을 입력을 했을 때, 자, 요거를, 화면을 다시 키워 가지고요. 운반비 검색을 해서 운반비 요거 만든 거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요거 하나 복사를 할게요. 다시 1로 해가지고 제가 이대로 복사를 해놓고요. 안에 내용은 자 여기 있는 내용 다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요 상태, 요 지금 방금 만든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품목 선택 가서 덤프트럭 중기 경비라고 이렇게 잡힌 거. 자, 15톤짜리를 이렇게 수량 1시간 해서 엔터를 치면 중기 경비 산식 입력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아까 전에 그 중기 산식 요거 눌러가지고 저장해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계산만 한번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값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다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운반거리가 틀리다. 그러면 운반거리를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환경 설정 이 내용은 이 단가 산출서 내용 중에 금액이라든지 작업량 이런 Q 값이라든지 CN 값 이런 값들에 대해 가지고 소수점 자리를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건지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아래쪽에 보면 금액을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 그 내용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요 내용은 이제 뭐 옵션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단가 산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를 이제 또 내역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토공 제가 여기 보통 운반공사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다가 바로 넣어버리려고요. 자, 여기서 빈칸 첨가 요거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요런 타이틀 하나 또 붙여줘야 되죠. 자, 그냥 2만 이렇게 넣는데 자, 운반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타이틀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운반비 제가 추가한 거 자, 운반비 제가 요 방금 추가한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량 부분을